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9월 9일 목요일 우리 시장은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마녀의 날입니다. 그런 만큼 장중에 계속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락 추세가 조금씩 더 우세해가는 우리 시장입니다. 양대 시장은 마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시면 코스피 시장의 분위기가 더 냉각돼 있는 상황입니다. 1.41%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3,118선에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면 0.46%의 약보 합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32선에서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 준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분위기가 좋지는 못합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1에서 2%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75,200원에 또 SK하이닉스는 103,500원에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언택트 관련된 네이버 오늘도 좋지 못합니다. 2.56%의 내림세로 40만 원 아래에서 거래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대 약세가 관찰되면서 91만 5천 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1%대 하락률이 기록되면서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역시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카카오는 낙폭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6.14% 급락 양상을 펼치면서 13만 원 선도 겨우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늘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1% 넘게 빠지면서 74만 6천 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2%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75만 3천 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좋지 못합니다. 1% 넘게 빠지면서 20만 9천 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고요. 세트리온은 1.83%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6만 8,500원에 거래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에코프로비엠은 상승 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5.52%의 급등 양상을 보여주면서 35만 5,300원에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위치한 HLB 역시도 강보 합세를 보입니다. 펄어비츠도 1%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8만 4,200원에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형제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4%대 하락률을 기록 중입니다. 11만 2,4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2.06%가 빠집니다. 15만 2,500원에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엇갈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L&F는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91%, 3%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12만 3,900원에 거래를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젠도 0.48%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1% 넘게 빠지면서 7만 3,400원에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는 0.1% 그리고 알테오제는 0.49%의 약세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 보셨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이슈들 차트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와 카카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약세가 나타났는데 오늘 역시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과 그리고 정치권에서 계속 안 좋은 소식들이 전해오면서 양 종목이 모두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상황을 차트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와 함께 이슈를 짚어보시면요. 먼저 금융당국에서 규제가 나왔습니다. 지난 7일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금융상품 중개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했습니다. 당국의 지침에 따르면요. 금융 플랫폼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어려워집니다. 빅테크 서비스의 핵심 맥락인 상품 비교와 추천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이 서비스가 단순히 광고 대행이 아니라 투자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도 플랫폼 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높은 수수료 등 시장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면서 규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외국인 순매도 1위에는 카카오가, 3위에는 네이버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반면에 지나친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과 관련한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에 이어서 시스템 반도체 제품에 대해서도 국제 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카본 트러스트로부터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 제품 4종류에 대해서 제품 탄소 발자국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품 탄소 발자국은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발생하는 탄소를 탄소 발자국 산정 표준에 맞춰서 산정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반도체 업계 최초로 메모리 제품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은 이후에 현재까지 모두 14개 제품에 대해서 탄소 저감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또 LG전자도 환경 보호를 위해서 폐전자제품에서 회수한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가전제품을 만듭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60만 톤에 해당하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LG전자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1%대 약세를 보이면서 14만 2천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LG화학을 보겠습니다. LG화학이 쿠팡과 손을 잡고 친환경 프로젝트에 나섭니다. 배송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 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LG화학과 쿠팡은 플라스틱 재활용 및 자원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서 쿠팡은 연간 3,000톤 규모의 스트레치 필름을 수거해서 LG화학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LG화학은 이것을 다시 포장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서 쿠팡에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스트레치 필름은 물류센터와 산업 현장에서 적재된 물건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물류 포장용 비닐 랩입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회수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자원을 LG화학의 PCR 기술로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대차 그룹주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중단 소식이 또 나와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아산 공장의 생산을 또 중단한 상태입니다.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나빠지면서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아산 공장의 가동을 중단을 하고요. 13일에 생산을 재개한다고 공시해왔습니다. 현대차 아산 공장은 그랜저와 소나타 등 현대차의 세단 모델을 주로 생산을 하는데요. 그런 만큼 그랜저의 경우에는 고객 인도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기아 미국 조지아 공장도 현지 시간으로 7일 하루 동안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기아 조지아 공장의 경우에는 지난 5월에도 조업을 중단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약 2주 분량의 생산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약 10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 판매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양극재는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4대 원재료 중에서 하나로 배터리의 성능과 또 용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로 꼽히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의 1182.19%에 해당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증권업계에서는 목표 주가 50만 원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목표 주가가 나타났는데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한 달 만에 기존의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게임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어제 신작 출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월드 플리퍼를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정식으로 출시했다고 밝혀왔습니다. 국내외에 출시된 월드 플리퍼는 플리퍼를 조작을 해서 캐릭터를 적에게 날려보내는 액션 RPG입니다. 월드 플리퍼는 지난 7월 15일부터 진행한 사전 예약에서 100만 명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특징주로는 위메이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점이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의 종가 상황입니다. 위메이드의 종가 상황을 먼저 짚어보시면 10%대 급등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모두 단 양봉을 형성했는데요. 10.73%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12만 1,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위메이드가 대규모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를 결정했습니다. 위메이드가 무상증자 발표에 이어서 임직원 77명에게 스톡 옵션을 부여했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행사가액입니다. 스톡옵션 행사가액은 20만 원과 또 주식 매수 선택권 운영 규정에 따른 행사가액 중에서 더 큰 금액으로 책정할 방침입니다. 이것을 풀이해 본다면 최소 행사가액을 20만 원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위메이드의 현재 종가, 어제 종가와 비교를 했을 때는 81%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의 종가보다도 높은 수준인데요. 앞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위메이드는 최근에 미르포의 흥행에 힘입어서 급등세를 보인 바가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2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미르포에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된 점이 외국에서 돌풍을 일으킨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게임주와 관련해서 크래프톤을 잠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되기는 하지만 현재 주가가 공모가 부근으로 형성이 돼 있는 만큼 많은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크래프톤의 종가는 1.76%가 빠지면서 47만 5천 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우리 양대 시장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모두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형이 아우보다 더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의 마감 상황을 살펴보시면 역시나 코스피 시장은 낙폭이 컸습니다. 1.53%가 빠지면서 3,114.7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1,034.23포인트, 5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환율이 1,170원대를 가리키면서 외국인의 수급에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요. 이 점이 작용해서 우리 지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의 종가는 3,114.65포인트, 코스닥의 종가는 1,034.55포인트로 기록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3,114.71포인트, 코스닥 시장은 1,034.62포인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에서 2%대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75,300원에 또 SK하이닉스는 10만 3천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네이버는 오늘도 힘을 내지 못하면서 40만 원 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56%가 빠지면서 39만 9천 원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 가까이 빠졌습니다. 91만 3천 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카카오의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결국에 종가에서는 13만 원 더 깨진 상황인데요. 7.22%의 급락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12만 8,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도 오늘은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LG화학은 1%대, 삼성 SDI는 2%대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LG화학의 종가는 74만 8천 원, 삼성 SDI는 74만 9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도 2% 넘게 빠졌는데요. 20만 8,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도 1.65%의 내림세를 보이면서 26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고요. 개인 투자자는 받아냈습니다. 새 수급 주체는 3거래일 연속 같은 수급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3,183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9,312억 원을 덜어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1조 원이 넘게 담아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1조 2,016억 원을 담아내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를 먼저 보시면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앞서서 언급을 드렸던 에코프로비엠은
6.21%의 급등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35만 7,6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HLB도 2.17%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6만 5,8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펄어비스에서도 1%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형제는 힘을 내지 못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보합권에 들면서 11만 3,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1.41%의 내림세로 15만 3,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들을 이어서 살펴보시면 빨간불이 더 우세합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보다는 그래도 분위기가 더 좋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에만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1.88%의 약세로 72,9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LNF는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12만 4,700원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SK머티리얼즈와 알테오제는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CJ는 1.11%의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6만 3,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를 했고요. 개인 투자자만이 샀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오늘로 코스닥 시장에서 1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매도 금액은 857억 원으로 나타났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694억 원을 덜어냈습니다.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는 1,613억 원 받아들인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내마녀의 날을 맞은 우리 시장, 오늘은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변동성이 많았던 시장입니다. 내일은 우리 시장 힘을 내주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